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가 1.3% 빠졌고,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기준으로 지금 이 방송 찍고 있는 게 수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2.8%가 넘게 종가로 빠지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또 악화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그리고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오늘 수요일 이 시점, 그러니까 불과 오전 시간대만 하더라도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가 넘게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일부 종목들에서 패닉셀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확대가 되면서 5만 7천 원을 찍고 무려 2.6%나 반등을 하면서 꽤나 유의미한 장중의 반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직 시장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까지의 추세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9월부터 흘러내렸었던 이 과정만 놓고 본다면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양봉에 대해서 무언가 반등에 대한 포인트 이거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고, 조금은 더 옆으로 흐를 수 있는 과정, 그리고 여러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 더 열어 두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도 꽤나 높은 반등세를 시현하고 있고, 현대차, 뭐 그 밖에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보면 코스피를 대표하는 산업들 내에서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들이 모두 프로그램 매수세가 붙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코스피가 상당히 코스닥보다 상대적인 강세 분위기를 확연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장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오늘 뭐 반등해서 2600포인트를 다시 탈환하고 삼성전자가 5만 9천 원을 탈환하고 이런 데에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할 바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장중에 일본 니케이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은 다른 해외 증시와 좀 디커플링 되는 그런 양상들이 오늘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오늘 하루짜리로 반짝이고 내일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럴 수 있을 만한 액션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러한 상황이 나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3분기부터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었던,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던 고시기 8월 초순 이후로 이렇게 일본과 탈동조화되는 양상들, 그리고 간밤에 나스닥 포함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독단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좀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은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오늘 분위기가 장중에 상당히 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스닥의 대표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희비가 많이 엇갈려요. 어떻게 보면 코스닥 최근 시황을 주도했었던 알테오젠의 영향력은 시장에서 엄청났고, 물론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여전히 시가총액 20조 원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지금 많이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15조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어느새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 1위임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1위입니다. 그 밑으로 놓고 보더라도 HLB가 지금 9조 원대까지 올라와 있고, 리가켄바이오도 4조 5천원까지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5위권 안에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무려 3종목이나 포진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단에도 휴젤,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다수의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으면서 바이오테크 전성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영향력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동안 바이오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요인들,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고, 최근에 지난주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언지를 드렸지만 미국의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 불과 이제 대선이 3주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점점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은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시비가 좀 엇갈릴 수 있을 만한 업종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꽤나 많은 움직임들이 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리 선반영되면서 국내를 대표했었던 바이오테크 종목들은 이미 꽤나 큰 시세를 보여줬고, 이제는 약간은 알테오젠 역시도 시가총액이 20조가 넘어가는 수준이라면 어떻게 보면 2030년, 그러니까 향후 한 6년 정도 수준까지 알테오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을 때 알테오젠의 주가를 다 끌어온, 미래 수익성을 다 끌어온 지금 주가가 반영되어 있는 게 20조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코스닥에서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형제들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꽤나 주의 깊게 관찰해왔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시황이 급격하게 변화된다면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 밖에 알테오젠이 이끌어온 종목들 HLB, 리가켄바이오, 휴젤, 삼천당제약 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꽤나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데 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 물론 지금 당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자율 반등이 나오고 SK하이닉스, LG엔솔, 현대차, 기아, 최근에 많이 눌림이 있었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과 별개로 눌림이 있었던 종목들이 일단은 선제적으로 차율 반등에 좀 나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코스피가 제자리로 회귀했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코스피가 한 275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 어느 정도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구간까지 회귀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시장에서는 주도주를 찾는 작업들이 진행이 될 거고, 그 시점이 된다면 아마도 이미 트럼프가 당선이 된 후겠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북미 지역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완성차 관련한 업종들, 그리고 그 밖에 IRA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들, 이러한 업종들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면에 이제 막 북미 시장을 개척하는 단계에 있는 업종들은 반대로 또 수혜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발성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멀리 봐서 트럼프의 시대가 오는 것을 감안하고 지금은 종목을 서칭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테크 쪽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요. 완성차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오늘 공략주는 조금은 다른 업종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게임 업종이고요. 그 중에서도 NC소프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 오래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NC소프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떻게 보면 크래프톤이 상장하기 이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1년 전이죠. 크래프톤이 상장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게임 업종의 왕자 타이틀을 거머쥘 정도로 NC소프트의 영향력은 상당히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내수 시장이 계속 축소가 되고 NC소프트의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IP, 리니지의 점유율이 축소되기 시작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장기화되면서 NC소프트의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고 무언가 신규 IP에 대한 모멘텀이 절실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했었던 게 어떻게 보면 NC소프트의 가장 오랜 기간 좀 이어진 우하향 패턴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도 그렇고 실적은 많이 지금 악화가 되면서 구조조정까지도 지금 진행이 됐고 좀 역량을 집중하면서 다시 좀 반등을 꾀할 만한 포인트들을 지금 찾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신작이었던 프로젝트 TL이 국내에서는 사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예상과 달리 지금 스팀에서 지금 미국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권역까지도 꽤나 유의미한 흥행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들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건 NC소프트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MMORPG 분야에서는 NC소프트를 무언가 뛰어넘을 만한 그런 게임사가 없거든요. 매출 측면에 있어서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만큼 리니지 IP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그 부분들은 3, 40대 특히 돈을 많이 쓰는 유저들이 여전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캐시카우 역할을 가지고 지금 북미 지역에 계속해서 진출을 꾀하려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NC소프트의 앞으로 사업 방향은 명확합니다. 내수는 이제는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다라고 NC소프트 역시도 느낀 거고 작년 G스타에서 공개된 신작들의 힌트를 놓고 보면 대부분 다 북미 지역, 유럽 권역들 이런 쪽에 포커싱이 많이 맞추어져서 지금 게임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래프톤이 최근에 실적 너무 좋죠. 인도에서 막강한 흥행을 보여주면서 크래프톤의 실적을 보면서 아마 NC소프트도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국내를 대표하는 그리고 현금 흐름 과정에 있어서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는 NC소프트 입장에서는 내수야 어느 정도 이미 잡아놓은 상태고 더 나아가서 본격적으로 해외 공략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이제서야 저는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능력이 있는 게임사예요. 능력이 있는 게임사인데 너무 내수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시기와 맞물리면서 참 힘든 과정을 좀 겪은 상태인데 이제는 좀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포인트들이 앞으로 꽤나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의 밸류에이션, 당장의 실적만 놓고 볼 건 아니고요. 앞으로 NC소프트가 정말 북미 지역, 더 나아가서 유럽 권역들, 그 밖에 동남아 지역들, 아직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시장의 경쟁력을 생각을 한다면 NC소프트의 미래는 꽤나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좀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공략주는 바로 NC소프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관련한 기사들 잘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C소프트 오늘 공략주 잘 보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